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대수학 아이디얼 응용한 단원입니다. 아이디얼 응용한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B 11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환준동형 사상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 정규 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 군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도메인의 부분군은 레인지의 부분군으로 대응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의 여권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의 여권, 레인지의 부분군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도메인의 부분군, 그리고 레인지의 항등으로 보내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을 커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넬이 하나의 원소, 즉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는 원소가 단 하나 존재할 때 그 군준동형 사상을 1대1이 됨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아이디얼 응용한 단원에서 환준동형 사상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하겠다. 왜냐? 환이라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강한 군. 그러면 일단은 군준동형 사상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곱셈에 대한 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환은. 자, 그래서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 그럼 이 커넬을 이용해서 우리 정규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 뭐를 구성했더라? 바로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를 구성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그러면 이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가 같았었어요. 커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커넬과 같은 부분군, 왼쪽 잉여루와 오른쪽 잉여루가 같아지는 부분군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에 대해서도 그러한 성질을 갖는 집합이 있겠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잉여루들의 대표 원소에다가 연산을 줬었습니다. 자, 환이기 때문에 연산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되겠죠. 덧셈과 곱셈, 이렇게 연산을 줄 겁니다. 그럼 이 연산을 갖는 잉여루들의 집합, 군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 집합이 군이 됐었습니다. 환에서는 환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을 이용해서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그룹에서는 군준동형 사상, 환에서는 환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바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자, 환 R에서 환 R 프라임으로의 환준동형 사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환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에 의한 잉여루들의 집합, 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잉여루들의 집합인 환으로의 레인지로 하는 맵. 자, 이 맵을 표준적 준동형 사상, 표준적 군준동형 사상, 표준적 환준동형 사상.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나머지로 보내는 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동치류로. 예를 들어서 정수환에서 n을 법으로 하는 환으로, 군에서는 군으로. 대표적인 겁니다. Canonical Group Ring Homomorphism. 자, 그러면 어떤 맵을 정의할 수 있느냐? 뮤라는 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렇게 합성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뮤 컴포지션 감마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뮤가 어떻게 됩니까? 감마하고 파이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well defined이 되겠죠. (1대1) 위로의 함수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R의 부분군, 군에서는 부분군, 환에서는 부분환, 파이 R. 그러면 명백히 위로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대1만 확인하면 이 뮤라는 맵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형사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군 동형사상에 대한 준동형사상에 대한 동형정리, 동형사상정리. 환에서도 또한 동형사상정리. 그래서 잉여군과 동역인 군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환에서도 잉여환과 벌써 말씀드렸네요. 그죠? 이 환과 잉여루들의 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과 동형인 환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유사하죠? 제가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규 부분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환에서는 덧셈 가항군 N, 환의 원소에 대해서 왼쪽에 연산한 거를 포함하고 오른쪽에 연산한 것을 포함하는 이런 덧셈 가항군, 즉 환이죠. 이 환을, 부분 환을 IDL이라고 한다. 정규 부분군의 대응되죠.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잉여 구조를 형성하는데, 디파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럼 아이디어를 정했으니까 이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가 뭐를 구성하겠다? 이미 언급이 됐었지만 이 잉여루들의 집합, 즉 아이디어의 대표 원소의 연산을 정의하더라. 그럼 이 잉여루들의 집합은 환이 됨을 알았었어요. 자, 이 환을 우리는 잉여환 혹은 상환, 군에서는 잉여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노트할 내용은 환 이론에서의 아이디얼과 군 이론에서의 정규 부분군은 둘 모두 잉여 구조를 디파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결과도 유사하죠. 자, 그리고 환이 단위원을 갖는 과환일 때 왜 자꾸 이렇게 단위원을 갖는 과환이라는 것을, 단위원을 갖는다는 걸 언급하느냐? 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살펴보시면 알아요. 덧셈에 대해서는 가항군인데 곱셈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집합이. 그래서 단위원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환의 어떤 특정한 원소, 만약 0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0이 아닌 어떤 특정한 원소 A의 배수들의 집합. 요때 요 R은 환의 임의의 원소입니다. 그걸 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A에 의해서 생성되죠. 조심해야 될 거는 뭘 주의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이러면 제너레이터 아닌가요? 즉 군에서의
순환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럴 때는 군에서는 이 제너레이터를 반복 덧셈 군일 때는 다하고 곱셈 군일 때는 곱했었습니다. 제너레이터를. 뭘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는 요 제너레이터를 반복해서 더하거나 곱하는 게 아니라 요 제너레이터에다가 환의 임의의 원소로. 다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환의 임의의 원소를 곱해서 만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프린시플 아이디어, 주 아이디어라고 한다는 거. 군에서의 제너레이터하고 차이가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얼 응용한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들을 한번 다뤄볼까요? 2005학년도 21, 22번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된 문제예요. 환준동형 사상. 정수환에서 디렉섬이네요. 환에서도 다이렉트 프로덕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왜? 덧셈에 대한 가운군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잉여루로 되어 있죠. 자, 이 잉여루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 요게 어떤 특정한 값이죠. 이게 모듈 3에 대해서 x 어떤 값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커넬을 구하라. 자, 커넬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이미지가 덧셈에 대한 항동원 0, 레인지에 대한 항동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5에 대해서, 법 5에 대해서, 마지막은 법 7에 대해서, 법 7에 대해서 3, 5, 7이라는 법에 대해서 각각 0과 합동이 되는 x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보이네요. 그죠? 3, 5, 7이 서로소니까. 뭐예요? 바로 3, 5, 7의 최소공배수죠. 커넬은 바로 서로소니까 다 곱하면 되죠. 이렇게 딱 될 겁니다. 1번 바로 해결되네요. 그러면 2번은 만약에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아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2, 3, 5.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엄을 이용하는 겁니다.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엄 몰라도 돼요. 제가 그 두 방법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엄을 직접 이용하는 거.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뭐냐면은, 자, x는 법 3에 대해서 2와 합동이에요.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은 2, 5, 8, 11, 14, 17, 20, 23 좀 많이 했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합동식으로 나타내면은 3과 합동이 돼야 되죠. 법 5에 대해서. 그러면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2인 것들 중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걸 찾아야 되죠. 그러면 8. 제가 왜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3. 자, 마지막은 7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거 없잖아요, 이게. 중등교육과정으로 풀면은 요 과정을 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게 빨리 풀이가 되는 건 아니다. 되셨나요? 이거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한참 더 가야 돼요. 한참.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53입니다. 자, 3으로 나눈 나머지 2, 5로 나눈 나머지 3, 7로 나눈 나머지 4죠. 따라서 해는 뭐냐? 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7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선생님, 그럼 저거 어떻게 찾나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기억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풀어도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커넬 바로 될 거고, 자, 2번.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게 기억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코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빠르지 않죠?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자, 다른 방법. 중등교육까지는. 선생님, 아까 그렇게 하더라도 53을 어떻게 찾습니까? 자,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찾을 거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 2. 3으로 나눈 나머지 2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합동식. 자, 두 번째 합동식. 법을 5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돼야 되죠. 여기서 이제 P 구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P 구합니다. P 바로 찾아지나요? 나머지가 1되는 P 찾으면 되니까. 바로 보여줘. P에다가 2. P는 법을 5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5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나머지 2로 표현되죠.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3 곱하기 5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8로 바뀌어지죠. 3과 5에 대해서 나머지가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X를 구했으니까. 자, 이거를 마지막 합동식. 그럼 Q가 구해지겠죠. Q. 이건 뭐 기억할 게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방법 아닌가요? 자, 그러면 15Q가 3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7을 법으로 했을 때. Q 바로 찾아지나요? Q? 자, 그래서 Q는 3과 합동이 됩니다. 법 7을 했을 때. 자, 그럼 이걸 다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Q를 앞에 X 구한 거 있죠? 3 곱하기 5로 표현되어 있는 거. 거기다 딱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딱 나옵니다. 보면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보다 좀 풀이 과정이 긴 것 같지만, 근데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뭐 기억하면 다행이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기억도 자연스러워야죠. 오래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직관적인 방법으로 또 풀어봤습니다. (2006학년도) 9번 문항입니다. 자, 정수환 Z에서 가환한 Z6로 가는 환준동형 사상입니다. 6으로 나눈 나머지들로 이루어진 환호를 보시면 되죠. 집합으로. 레인지가 4n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환준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두 개의 환, 동형이 됨을 보이는 거예요. 자, 동형이 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소모피즘을 디파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소모피즘이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함을 보여야 되죠. 아이소모피즘을 디파인 하려면은 well defined 1대1 위로의 함수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함수가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어떤 함수? 준동형사상. 바로 동형사상 정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준동형사상이 디파인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구조적 성질을 이용하더라. 구조적 성질에는 항등원, 역원, 단원. 단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곱셈에 대한 역원. 써도 되죠? 이전 단원, 환체 단원에서 언급했었잖아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조금 이제 수준 높은 방법인데 환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해서. 지금 환준동형 사상이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정수한 Z에서 가완한 Z6로에 환준동형 사상이 디파인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만큼 칸을 띄운 거는 레인지로 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명백히 위로의 함수잖아요. 바로 Z6가 FZ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환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 그럼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이 3Z임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바로 되나요? 이미지 4n이 0과 합동이 돼야 되죠. 법을 6으로 했을 때. 자, 4 소거하면 되죠. 자, 근데 합동식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소거를 바로 하면 안 되죠. 소거하고자 하는 4와 6, 법 6과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소거하면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3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0, 3, 6은 다시 법 6에 대해서 0이 되니까 0, 3이네요. 그죠? 0, 3. 즉 3의 배수죠. 3Z 됩니다. 이 커넬에 의한 왼쪽 잉여로들의 집합으로 혹은 오른쪽 잉여로들의 집합 가쪽 커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규부분군 아이들에 의한 잉여군, 잉여환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환으로의 맵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죠. 바로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그러면 정수에는 어디다가 대응시키면 됩니까? 잉여로.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잉여로들의 집합에서 Z6 바로 환준동형 사상의 레인지였습니다. 뮤라는 맵을 정의를 할 수 있더라. 뮤 컴포지션 감마가 F가 되도록. 따라서 이 뮤가 뭐가 된다? 동형사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FZ가 Z6가 되지 않네요. 그죠? 바로 또 계산할 수 있죠. 이게 FZ를 계산해 보면은 레인지 계산해 볼까요? 레인지 4n이니까 n에다가 정수들의 원소들 0 대입하면 0 나올 거고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8이니까 6에 대해서 2. 그죠? 자, 그 다음 3 대입하면 10이니까 0 돼버리나요? 0, 4, 2가 나옵니다. 그럼 0, 4, 2는 레인지, 코도메인이 Z6잖아요. 0부터 1, 2, 3, 4, 5. 자, 4를 곱하면 0, 1 곱하면 4, 2, 여기다 4 곱하면 8, 8은 6에 대해서 2, 그 다음에 3이죠. 12, 0 되죠. 4, 16이죠. 4 되죠. 5, 24 되는 거죠. 0, 4, 2. 바로 뭐가 됩니까? Z6의 2배 한 거죠, 레인지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동형이 되는 거잖아요. 동형 사상 정리를 이용하라는 문제죠. 단서는 명백한 거죠. 친절하게도 설명해 놨습니다. Z6는 6을 법으로 하는 덧셈과 곱셈 연산을 가지는 가완한이다. 자, 스케치한 거를 자세히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볼까요? 자, 먼저 커넬을 찾아야 되죠. 환준동형 사상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아이소모피즘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동형사상 정리를 이용한다. 어떻게 하더라? 환준동형 사상, 군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하더라.
이 환준동형 사상과 군준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캐노니컬 그룹 혹은 링 호모모피즘을 디파인할 수 있더라. 동형사상 정리. 자, 그래서 커넬 레인지의 덧셈에 대한 항동원으로 보내는 도면의 원소들의 집합. 따라서 0하고 3이 나오죠. 그래서 커넬은 3Z입니다. 3의 배수들의 집합. 자, 이걸 찾았으면은 레인지도 찾아야 되죠. 위로의 함수. 자, 그래서 레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커넬과 레인지를 찾았으니까 캐노니컬 링 호모모피즘, 그 다음 웰 디파인 호모모피즘. 이 웰 디파인 호모모피즘이 위로의 함수이고 1대1 함수임을 보이기만 하면 되죠. 위로의 함수인 건 명백히 보여지죠. 레인지를 구했기 때문에. 자, 뮤라는 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은 이 뮤라는 맵은 캐노니컬 링 호모모피즘. 과의 합성 사상에 의해서 F가 됨을 확인하면은 이 바로 뮤가 well defined 펑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동형사상 정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2008학년도 8번 문항입니다. 정수집합 Z 위의 다항식칸입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칸의 두 원소 A, Bx, A하고 B는 정수죠. 에 의해서 생성되는 2008학년들은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이데알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해놨어요. 주 아이디얼에 대한 또 다른 표현, 프린시플 아이디얼인데 다낭 이데알. 하나의 원소에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바로 프린시플 아이디얼이구나. 자,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원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X에서 생성되는 이 아이디얼이 다낭 이데알이면 A가 0이면 명백히 하나의 원소죠. 또는 A가 바로 B의 약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다낭 이데알이면 A가 0 또는 A는 B의 약수. 자, 이와 같이 명제가 또는 부정문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자, 그때 우리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가 0이 아니거나 A가 B의 약수가 아니면 I는 다낭 이데알이 아니다.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명제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답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론을 부정해서, 즉 기류법이 되겠죠. I가 다낭 이데알이라면 이게 이제 모순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I가 다낭 이데알이라면, 그래서 하나의 원소에서 다항식환이니까, 그러면 A나 BX가 PX에서 표현돼야 되잖아요. 근데 A는 지금 상수입니다. 그럼 PX는 뭐일 수밖에 없나요?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C의 배수로 표현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BX잖아요. 그죠? X라는 부정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상수에 의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자, 그래서 군과 환에서 생성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생성원을 반복해서 곱하거나 더했지만 환에서는 생성원을 반복해서 곱하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생성원에다가 환의 임의 원소를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수에다가
다항식환, 정수다항식환에 임의원소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정이 만들 수 있죠.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나요? 앞에 계수 B만 신경 쓰면 되죠. 자, B는 CN2. 벌써 모순이 이끌어지나요? 지금 가정이 뭐예요? A는 0이 아니고 A가 B의 약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A가 CN1, B가 CN2. 과연 A가 B의 약수가 되는지만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역으로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PX가 A와 BX에 의해서도 표현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적당한 정수 다항식환의 원소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자, 그런데 방금 P는 상수고 ACN1, BCN2였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서 C 소거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X라는 부정원이 있어요. 그럼 GX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사라져야 되겠죠? GX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다항식환이에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N1과 fx가 1일 수밖에 없죠.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A는 N1이 1이니까 C가 됩니다. B는 CN2였죠. 근데 C가 A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A가 B의 약수가 돼버립니다. 가정이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다낭 이데알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다낭 이데알이 안 되죠. 이 명제가 참니까? 이 명제에 대한 또 대응 명제를 취하면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명제가 증명이 되나요? 자, 2009학년도 20번 문항입니다. 정수환 Z에 의한 다항식환. 이 다항식환에서 ZI, 바로 복소수체의 부분한입니다. 부정원 X가 I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I는 허수입니다. 이 복소수체의 부분한에 대해서 오지선다의 문제는 다항식환에 대한 거. 다항식환에서는 부정원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부정원의 개수들의 집합. 이 집합으로 다항식환은 결정이 되더라. 1번 보면은 정수환은 다항식환의 부분. 명백하죠. 자, 2번을 보면은 정수에 대한 다항식환과 복소수체의 부분한이 환동형이다. 자, 이때 이 환동형인 걸 보이려면은 동형사상 정리를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더라? 환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하면 되잖아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환준동형 사상을 어떻게 디파인할지. 또 다른 방법은 구조적 성질. 항등원, 역원, 단원, 단위원. 자, 그러면 정수다항식환에서의 단원, 고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1, -1 두 개잖아요. 자, 그런데 복소수체의 부분 안에서의 단원 유니트,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외에 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i도 있잖아요.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하나는 2개인데 또 다른 하나는 4개. 동일일 수가 없죠. 2번이 거짓입니다. 정수다항식환은 유일 인수분해 전역이다. UFD, Unique Factorization Domain. Unique Factorization Domain을 뭐로 생각하시면 직관적이냐? 바로 디비전 알고리즘. 나눗셈법이 성립하는 인테그랄 도메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환이 명백히 UFD잖아요. 그럼 다항식환. 3번 참. 좀 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유일 인수분해 정리하면 뭐가 또 떠올라야 되나요? 유클리드 노음 떠올르셔야 되죠. 유클리드 노음이 디파인 되는 인테그랄 도메인을 유일 인수분해 정력이라고 한다는 거. 자, 4번은 정수환의 분수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정수로
분수를 디파인하는 거죠. 이 바로 뭡니까? 유리수에 대한 정의잖아요. 유리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죠. 4번 참. 5번은 2번에서 했네요. 그죠? 정수 다항식칸의 단원은 2개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번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 오지선 다항에서 특별히 살펴볼 거 없죠? 오번도 좀 상세하게 한다고 또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해놨습니다. 딱 하나뿐임을 보이는 방법. 우리 명백한 거 보일 때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을 상세하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2011학년도 20번 문항이에요. 정수환 Z에서 유리수환 Q로의 환준동형 사상이 1대1이라고 해놨습니다. 1대1이니까 바로 커넬 이용하면 되죠. 커넬이 뭐라는 뜻입니까? 커넬이 요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이 덧셈에 대한 항등은 0.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덧셈에 대한 항등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1대1이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정수를 정수로 보내면 되죠. 그럼 기억 어떻게 되나요? 바로 참이 되겠네요. 기억. 자, 니은은 정수환의 아이디얼 i에 대한 레인지는 코도메인 Q의 아이들이냐? 그러면 코도메인 Q에 대한 아이들이 되려면 코도메인 Q의 임의 원소를 연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들이 돼야 되니까 다시 GI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GI는 뭐예요? 정수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안 되죠? 니은 거짓입니다. 자, 디귿은 코도메인 Q의 임의 아이디얼 J에 의한 프리이미지가 존재하느냐? 즉, G가 위로의 함수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명백히 G가 뭡니까? 1대1이라고 해놨어요. 위로의 함수 안 되죠. 디귿 거짓입니다. 기억만 참이네요. 특별히 이 문제 또한 서술할 게 없죠. (2013학년도) 19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오지선다형 문제네요. 실수 알파에 대한 환이네요. 이전 문제에서는 허수 i에 대한 복소수체의 부분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 알파에 대한, 그리고 Z3의 원소들을 성분으로 갖는 2차 정사각형을 코도메인으로 하는 환준동형 사상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3에 대한 동치류, 3을 법으로 한 나머지들, A하고 B는 Z3 원소들입니다. 그럼 레인지에 대한 위수는 바로 계산이 되네요. 그죠? A하고 B가 결정이 되면 여기 결정이 되니까. 자, A에 해당되는 거 0, 1, 2 세 가지, B에 해당되는 거 이 같죠. 그죠? 세 가지. 그러면 레인지에 대한 위수는 9네요. 그죠? 9. 이렇게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스케치가 되셔야지만 제한된 시간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리뷰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자주, 틈틈이. 그래야지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스케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커넬. 이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 커넬은 바로 계산이 되지 않나요, 이게? 덧셈에 대한 항등은 성분들이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성분으로 이거 바로 결정이 되죠. 3으로 나눈 나머지 0. 즉 3의 배수들이네요. 그죠? 그럼 커넬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3Z. 그리고 레인지 위수는 구해놨습니다. 9라는 거.
자, 오지선다형 문제를 보니까 3을 제네레이터로 하는 거죠. 3Z입니다. 3Z. 환에서의 표현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는 3을 반복해서 곱하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3에다가 환에서는 3에다가 어떤 거? 지금 레인지가 지금 요 커넬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커넬이 이겁니다. 그럼 이 A 더하기 B 알파를 곱하는 거죠. 임의의 A 더하기 B 알파를 3에다가. 그리고 레인지는 F9. F9는 요게 위수가 N인 유한체라고 되냈습니다. 그럼 위수가 9인 유한체네. 그럼 위수 9였잖아요. 그럼 체인지 확인하려면은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임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성분들 구해서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겠네. 선다형 2번도 한번 볼까요? 레인지는 커넬은 볼 필요 없죠. 그죠? 커넬은 3의 배수들이 집합이었으니까. 3Z. 2번 레인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렉성으로 주어져 있네요. 환에 대한. 9는 맞죠? 위수는 9입니다. 3번은 뭐 바로 탈락이네요. 그죠? 27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커넬에서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고민하면 되겠네요. 그죠? 체가 되느냐? 디렉성과 동형이 되느냐? 그래서 레인지의 성분들을 구해봐야 됩니다. 커넬은 바로 계산되죠? 커넬은 3의 배수들. 자, 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A가 3의 배수일 때 B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영향열. 그 다음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바로 보이나요? 역행렬이 존재하네요. 그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지금 AD 대학생들의 곱의 차가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사람은 단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의 원소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만 보여지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위수가 9인 체. 자, 이번에는 A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대. 또 마찬가지로 3가지. 다 역행렬이 존재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A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대. 마찬가지로 3가지. 역행렬이 존재하네요. 0을 제외한, 영향열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럼 단원이란 말이죠. 따라서 위수가 9인체가 되겠습니다. 레인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까? (2017학년도) 전공이 3번 문항입니다. 환 Z6 60의 잉여환. 이 잉여환으로 나타내지는 모든 체. 잉여환으로 나타나는데 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 여기 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체라는 것은 commutative division ring with unity. 단위원을 갖는 나눗셈 가하나. 너무 어렵나요? 0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원소가 단원이 돼야 된다. 곱셈에 대한 용어를 갖는다. 즉, 그래서 뭐하고 동형이 돼야 되더라? 동형사상 정리를 이용하면은 ZP가 돼야 되죠. P는 프라임 넘버. 그럼 잉여환들이 ZP,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돼야 되죠. 이러한 잉여환들의 직접 다이렉트 프로덕트, 그 R에 대한 표수를 구하는 겁니다. 표수란 한 R의 모든 원소에 최소의 양의 정수만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해야 되죠. 양의 정수가. 자, 그럴 때 표수를 N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이 된다고 했어요. 0이 되는 경우는 무한집합일 때죠. 근데 이거 잉여환을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디어입니다.
ZP하고 동형이 돼야 되니까. 잉여환이. 동형사상 정리를 딱 돌리면 아이디얼 라인은 커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60을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소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60, 12 곱하기 5가 되고 12는 3, 4입니까?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되겠네요. 그러면 잉여환과 동형이 되는 환은 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Z2, Z3, 소수가 돼야 되니까 Z5. 딱 이 세 가지로 주어지겠네요. 그죠? 이들의 직접을 R이라고 두면 되잖아요. 그럼 표수는 2, 3, 5가 소수이니까 최소 공비수가 되겠죠. 최소 공비수. 얼마입니까, 그러면? 30인가요? 참고로 팁으로 ZN 정수환의 표수는 바로 N이 되겠습니다. 표수 캐릭터리스틱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N이 된다는 거. 지금은 채였으니까 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뭐 소수될 거 없죠?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서술도 해야 되잖아요. 수학적 노테이션 연습도 돼야 되거든요. (2019학년도) 전공의 2번 문항입니다. 자, 정수환인데 이번에는 개수들이 Z7의 원소입니다. 7이 소수니까 체네요, 그죠? 체에 의한 다항식칸입니다. 이 체에 의한 다항식칸에서의 주 아이디얼, 이렇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의 단원을 찾는 거네요. 단원의 개수를. 그러면 잉여환의 생성원이 2차식이니까 대표원소는 몇 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나?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대표원소는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2차식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배수로 되니까 바로 잉여환에서는 요 부분 안의 원소들이 잉여환에서는 항등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원소가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단원을 찾아야 되니까 A가 연결해버리면 바로 나오네요, 그죠? B, Z7의 원소예요. 채잖아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원이죠. 그럼 6개는 바로 찾았습니다. 1, 2, 3, 4, 5. 6까지 6개는 찾았어요. 그럼 또 다른 단원은 이번에는 A가 0일 때 찾았으니까 B가 0일 때. 그럼 1차식이네요, 그죠? 1차식. 저 상수항이 0인 1차식입니다. 요거에다가 이 잉여환의 임의 원소를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게 있느냐? 그럼 C하고 D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바로 확인되나요? ACX제곱 ADX. 잉여환에서는 부분 안의 원소가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트릭이 AC 차수를 낮춰야 되죠. 낮춰놓은 방법이 AC의 X제곱 빼기 X. 왜? X제곱 빼기 X가 덧셈 항등원 역할을 하잖아요. 이 0인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하기 ADX. 그러면 차수가 낮아지죠. ACX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게 ACX에 더하기 ADX. 그러면 AC 더하기 AD로 묶어지나요? 그럼 AC 더하기 AD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이 X 부정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일이 될 수가 없네요. 그죠? 상수항이 0인 1차식은 단원이 될 수 없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나요? 둘 다 0이 아닐 때. AX 더하기 B가 둘 다 0이 아닐 때. A도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즉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가 돼서 요거 1이 되게 하는 CX 더하기 D가 존재하느냐. 그럼 방금과 같은 방법 그대로 쓰면 되죠. AC의 X제곱 AD
BCX, BD입니다. 차수 낮추는 방법 설명드렸죠? 항동원 역할, 덧셈에 대한 항동원. 그러면 ACX제곱 사라지죠?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AC-X죠. AC-X가 남습니다. 그러면 빼기 했으니까 ACX죠? 그러면 X를 바로 묶어버릴까요? AD 더하기 BC 더하기 AC X BD. 여기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AD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BD는 뭐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되죠. 그럼 우리가 C하고 D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D 존재하네요. 그죠? B의 여권. 왜냐면은 Z7의 원소들, 0이 아닌 원소들은 모두 다 단원이었잖아요. 그럼 요거만 나타내면 되네요. 그죠? C만 구하면 되니까 이 C가 표현이 되네요. C로 묶어지죠? A 더하기 B. 그리고 넘어갈까요? 마이너스 AD. 단원이니까 C는 마이너스 AD에 A 더하기 B에 대한 여권. C하고 D가 존재하네요. 그죠? 그럼 몇 개씩 존재합니까? 6개, 6개. 동시에 존재하니까 6 곱하기 6인가요? 그리고 아까 상수항 있었죠? 그래서 몇 개 됩니까? 36 더하기 6 하니까 42개가 존재하네요. 42개가.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2x3 2x 더하기 3. 그럼 2x 더하기 3에 대해서 cx 더하기 d 1이 돼야 하는 거. 아까 이게 C가 좀 복잡했었죠.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B의 여권이었어요. B의 여권. B가 뭐냐면 3이죠. 그죠? 3의 여권. Z7에서. 3의 여권이 바로 뭡니까? Z7에서 5인가요? 왜? 3 곱하기 5 하면 1 되잖아요. C도 이게 있었죠. C. 제가 여기 지워버렸네요. 이게. 지워버렸는데 지금 상수항이 오니까 5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5x 더하기 5. 자, 이거 계산하면은 2호 10x 제곱, 그 다음에 25x, 그 다음 15. 차수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x에다가 10을 곱해서 빼주면은 10x가 없어지고 남는 게 10x, 뒤에 25 있죠? 그러면 35x 15. 바로 되네요. 그죠? 35 7의 배수 사라질 거고 15 1과 합도 바로 되네요. 2x 더하기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5x 더하기 5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그젠플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술 대비해서 한번 볼까요? 상세하게. 자, 잉여환. 아이디얼 I의 생성원이 2차식이니까 대표 원소는 1차식으로 주어져야 되겠죠. 자, A가 0이면 상수만 남습니다. 그럼 명백하죠. 그죠? Z7이 채니까 0을 제한 모든 원소가 단원입니다. 6개 딱 존재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상수항이 0입니다. 1차식이에요. 그러면 이 AX가 단원이 되겠느냐? 단원이 되려면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CX 더하기 D가 존재해야 되니까. 자, 차수 낮춰야 되겠죠? 낮추는 방법은 잉여군이나 잉여환에서는 부분군, 부분한, 정규 부분군 아이디얼에 있는 제너레이터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항동원 역할을 한다. 제너레이터뿐만 아니라 정규 부분군 아이디얼의 원소들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x제곱 빼기 x에다가 ac를 곱해서 빼주더라. 이 지금 트릭 자주 쓸 겁니다. 그럼 차수가 낮춰지죠. 그런데 부정원이 안 없어졌어요. 일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상수항 0인 1차식에 대해서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남은 거는 둘 다 0이 아닐 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그럼 이거는 CX 더하기 D를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게 인진지.
자, 차수 낮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얼에 있는 원소를 이용한다. 이 트릭. 그럼 차수가 낮춰집니다. 그래서 X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부정원이 사라져야 되니까 1이 되게 하려면 AD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0이 되고 B 곱하기 D는 1이 돼야 되겠죠. B 곱하기 D가 1이니까 B하고 D는 서로 단원입니다. 이 단원을 이용해서 앞에서는 C가 존재하는지, C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그젬플 들었던 걸 바로 확인해 볼까요? A가 2였고 B가 3으로 제가 했었죠. 그럼 C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5네요. 그죠? 가로를 좀 바로 할까요? 5의 여권. A는 2, B는 3의 여권. D는 바로 아까 찾았었는데 저 C를 찾을 때 그냥 선택한 거였잖아요. 우연히 선택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5의 요원이니까 3이죠. 3의 요원은 5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30입니까? 30은 2인가요?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5가 되죠. 그죠? 5가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바로 5x 더하기 5가 되겠다. 그래서 42개 단원의 개수는 됐습니까? 2020학년도 전공의 10번 문항입니다. 실수체의 원소 알파에 대하여 환준동형 사상 파이 알파 유리수 당식 칸에서 실수체로의 환준동형 사상이네요. 그리고 파이 알파 fx는 f 알파. 자, 이러한 맵을 우리 또 사용할 거예요. 참고로 이러한 맵을 이밸류에이션 링 호모모피즘 대입 준동형 사상이라고 합니다. 환준동형 사상 디파인하는 방법이에요. 대입 준동형 사상으로 정의하자. 자, 이랬을 때 이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 커넬이라는 것은 레인지에 대한 항두근, 덧셈에 대한 항두근. F알파가 0이 되는 거예요. F알파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fx라는 도메인의 당식의 근을 찾는 거죠. 근. 그 근입니다.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당식을 찾는 거예요.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당식. 그 당식을 제너레이터로 갖네요. 커넬이. 그 커넬을 어떻게 찾아라?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기하 당식. 우리 이런 기하 당식을 조금 이따 이제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당식을 모닉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모닉.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기하 당식. 첫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출제가 잘 된 문제예요. 우리 이제 갈라와군 단원에서는 이러한 기하 당식을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당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알파를 근으로 갖는 기하 당식. 알파, 그럼 알파 제곱. 왜 그러냐면 도메인이 유리수 당식 아니에요. 제곱근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곱을 해주니까 2 빼기 루트 2. 아직까지 제곱근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유리수 2를 좌변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2가 되죠. 2 넘어오면 됩니까? 2. 그러면 알파 4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럼 당식 찾아지나요? x 4제곱 빼기 4x 더하기 2. 명백히 이 당식은 알파를 근으로 갔죠? 자,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당식이 기하 당식이냐. 4차 이상부터는 어떻게 하더라?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엄. 적당한 소수를 찾아야 되죠. 최고창의 개수 1을 제외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적당한 소수 2에 대해서 연구 합동입니다. 법을 했을 때.
그리고 상수항에 대해서는 요 2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법으로 했을 때 연과 합동이 안 돼야 되죠.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이 적용이 됩니다. 기하학다항식이네요. 그럼 px는 바로 뭐야? 요거죠. px 바로 찾았습니다. px는 x 4제곱 빼기 4x 더하기 2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리뷰를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됩니다. 리뷰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커넬에 의한 잉여환, 그 잉여환의 원소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건 gx 찾는 문제네요. 뭐 나머지는 뭐 더 그냥 군더더기입니다. x 빼기 2한 곱셈에 대한 요건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커넬에 대한 제너레이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안 거예요. 잉여환에서 아이디얼 정규 부분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 잉여환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분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x제곱 빼기 x 4제곱 빼기 4x 더하기 2는 0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잉여환에서. 그럼 x 빼기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를 x 빼기 2로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럼 x 빼기 2로 나눈다면 x 빼기 2에 대한 목, 그죠? 나머지 1차식이니까 상수로 나타나겠네요. 그죠? 나머지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0이야. QX 바로 구해지잖아요. 요 QX가 바로 뭐겠습니까? 만약에 R을 1로 만들어버리면 R이 1이 아니면 요게 R의 인버스가 곱해지겠죠? 그럼 X 빼기 2의 곱셈에 대한 요거는 R 인버스에 대한 QX. 여기 요건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서술 문제니까 서술형 문제였어요. 사전 배점. 2020학년도 이후부터는 배점으로 이제 서논술형이 갈리죠. 단답형하고 단답형은 이전 배점, 서논술형은 사전 배점. 스케치 다 됐죠? 서술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서술할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파를 근으로 갖는 유리수 당식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곱근을 먼저 없앴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알파를 근원으로 갖는 유리수 당식 안에 당식.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당식이 기하학다항식인지. 4차 이상부터는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 적당한 소수 P를 찾는 게 관건이다. 바로 찾아지죠? 적당한 소수 P는 2. 따라서 커넬에 대한 제너레이터는 x 4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2. 첫 번째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곱셈에 대한 요건 찾는 겁니다. 자, 잉여환에서는 아이디얼의 원소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더라. 요게 0인 거예요. 0. 따라서 x 빼기 2로 나누니까 몫이 나머지. 따라서 x 빼기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이 되죠.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부호를 포함시키지 않았네요. 2023학년도 전공비 6번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죠? 가우스 정수한, 복소 수체의 부분한은 유클리드 노름을 다음과 같이 갖네요. 유클리드 노름이 정의가 됐으니까 이 가우스 정수한은 유클리드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는 거죠. 유클리드 인테그랄 도메인이 아니라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도메인, UFD가 됩니다. 즉 유클리디언 도메인이 됩니다. 자, 알파가 1 빼기 3i, 베타가 뭐 특별히 더 소술될 거 숨겨져 있는 거 없죠? 베타가 3 빼기 4i를 포함하는
가우스 정수 안에 가장 작은 이데알 i라고도 놨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디얼이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1 빼기 3i하고 3 빼기 4i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인 거죠. 주 아이디얼은 아니에요. 주 아이디얼이 되려면 생성원이 하나야 되니까 프린시플 아이디얼은 아닙니다. 1 빼기 3i와 3 빼기 4i에 의해서 zi의 임의 원소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얼의 원소 중 0이 아니에요. 요 에타의 유클리드 노름의 최소값을 찾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면 뉴 에타니까 바로 써볼까요? a 플러스 bi와 1 빼기 3i c 플러스 di와 3 빼기 4i. 에타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안 돼야 됩니다. 요거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이거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안에 거 정리하면은 실수는 실수 파트, 정수는 정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러면 요게 a 그 다음 플러스 3b 요게 3c 플러스 4d 그 다음에 i에 이렇게 딱 묶어지죠. 그러면 이거 제곱의 최소값 찾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의 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표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이 잉여환의 임의의 원소를 0이 아닌 임의의 원소여야 되겠죠.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임의의 원소를 반복해서 더했을 때 그럼 양의 정수를 곱한다는 말이죠. 0이 되게 하는, 즉 아이디얼 i의 원소가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디얼 i의 원소가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니까 아이디얼 i에 뭘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이디얼 i의 최소의 양의 정수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디얼 i의 원소들 중에 0이 안 되는 최소값을 찾아라고 했겠구나. 출제가 잘 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의 양의 정수가 주어지면은 임의의 정수는 그 최소의 양의 정수를 이용해서 디비전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최소의 양의 정수에 대한 나머지들로 이루어진 집합. 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잉여환의 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의 양의 정수가 바로 뭐가 되겠다? 표수가 되겠다. 명확해지십니까? 자, 서술형 문제니까 상세히 어떻게 서술했는지, 제가 어떻게 서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얼 i는 두 개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프린시플 아이디얼 아니라는 거.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되려면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돼야 돼요.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군에서와 달리 군에서는 생성원을 반복해서 곱하거나 더했었지만 환에서는 이 생성원에다가 환의 임의 원소를 곱한다는 거. 환의 임의 원소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입니다. 이 아이디얼의 원소 중 0이 아닌 원소. 그럼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겠죠? 요 에타의 유클리드 노름의 최소값 찾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분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클리드 노름 요거에 대한 최소값 찾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미지수가 4개입니다. 근데 정수잖아요. 정수. 바로 찾아지죠. 앞에 항에서의 D의 개수 4고 뒤에 항에서 D의 개수 3, 또 앞에 항에서 3의 개수 3, C의 개수 3이고 C의 개수 마이너스 4입니다. 어차피 제곱이니까 뭐 음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D하고 C의 개수가 A와 B의 개수보다 크니까 C하고 D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 개수들이 대칭됩니다. 그럼 A가 0이면 B가 1, A가 1이면 B가 0. 돼도 값은 변화가 없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10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얼 i의 원소 중에서
아이디얼 I의 원소 중에서 유클리드 노름의 최소값은 10인 거예요. 이 말은 아이디얼 I에 속하는 양의 정수들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는 10이란 말이에요. 10. 그러면 최소의 양의 정수 10을 이용하면은 인형안의 임의의 원소를 10번 더하면 그 임의의 원소를 우리는 트릭이 뭐 있었어요? 곱셈이되나 항등원 1을 택했죠. 그럼 1을 10번 더하면은 0이 되나요? 선생님 10인데요. 근데 10이 아이디얼 I의 원소잖아요. 즉 0이나 마찬가지죠. 표수는 10이 딱 되잖아요. 이 출제가 잘 된 문제죠. 완벽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기억해서 풀 수 없는 문제. 자, 잉여환, 잉여군에서 정규부분군 아이디얼의 원소는 항등원 역할을 하더라. 1 빼기 3i하고 3 빼기 4i가 0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소수체의 부분한에서 허수 i는 바로 2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2하고 같은 거예요. 정수 2. 그럼 a 플러스 bi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 플러스 2b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임의의 정수가 되잖아요. 임의의 정수가. 그죠? 임의의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잉여환의 원소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최소의 양의 정수 10을 이용해서 디비전 알고리즘 이용하면 10에 대한 나머지들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잉여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 원소들이 0부터 9까지인 거예요. 잉여류의 개수가 10개라 이 말이에요. 0부터 9까지. 그럼 표수는? 0은 의미가 없으니까 1부터 9까지. 모든 수를 양의 정수만큼 더했을 때,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 트릭이 굳이 모든 정수를 할 필요 없지. 1로만 해도 되죠. 왜? 1은 나머지 모든 정수를 표현하니까. 단위원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1하면은 10이 되는데 10이 바로 아이디얼 I의 원소죠. 그래서 잉여환에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더라. 따라서 표수는 10이 되겠다. 출제가 아주 잘 된 문제입니다. 이건 기억해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출제가 돼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어떤 정리라든지 결과들을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최근 문제입니다. 방금보다 더 최근 문제는 2025학년도 전공비 11번으로 나온 서술형 문제입니다. 가완한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Z10과 Z12. 이거에 대한 직접곱. 그럼 바로 스케치 되죠. 10하고 10이 서로 속 아닙니다. 구름으로 따지면 순환구는 되지 않아요. 가환구는 되죠. 그런데 환에 대해서도 이런 직접곱을 정의할 수 있구나. 즉 아이디얼에 대해서도 직접곱을 정의할 수 있구나. 뒤에 슬라이드에 그것도 설명해놨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2020학년도 이후에는 기억해서 푸는 문제는 지양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방금 문제와 같은.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환 R의 아이디얼 중에서 3,8. 3은 Z10의 원소, 8은 Z12의 원소입니다.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3과 10이 서로소이니까 3은 Z10의 제너레이터가 되죠. 8은 12와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럼 8에 의해서 생되는 부분군의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이때 이 3,8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것을 Z10의 아이디얼 I, Z12의 아이디얼 J의 직접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문제.
이 직접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지문이 길어서 지금 한 슬라이드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아이디어는 뭐예요? Z10이잖아요. 왜?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아이디어 Z12에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수만 찾으면 되죠.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은 4입니다. 그러면 위수 12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네요. 그죠? 3. 그럼 위수가 3개짜리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에 의해서 생성되는 걸 보면은 0, 8을 반복해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16인가요? 16은 4인가요? 4. 또 4에다가 8 다음 10, 0, 딱 위수 4개 맞죠? 그럼 i는 Z10이고 j는 뭐예요? 0, 4, 8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또한 다음 조건부터 볼까요? 환의 원소 3,8을 0으로 대응시키는, 0으로 대응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레인지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3,8이 커넬의 원소구나. 그러려면 환준동형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 밑에 환준동형 사상 해놨네요. 다음과 같은 환준동형 사상. 위로의 함수인 환준동형 사상. 자, 그런데 레인지 S를 주지 않았습니다. 3,8을 레인지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보내는 레인지 S와 동형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구하는 문제네요. 레인지 찾는 문제예요. 레인지. 근데 3,8을 뭐로 가져야 돼? 레인지에서 덧셈에 대한 항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문제가 왜 최소의 아이디어를 찾아라고 했을까? 최소의 아이디어를 방금 찾았었잖아요. Z10 곱하기 0, 4, 8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자, 근데 3,8을 레인지에 항등원으로 보내는 거 우리 뭐가 있어요? 이때 딱 떠오르는 게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바로 나머지로 보내는 거.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3을 제네리트로 갔잖아요. Z10은. 그럼 바로 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Z3. 3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을 제네리트로 갖는 겁니다. 뭡니까? Z8. 레인지를. 그러면 준동형 사상을 어떻게 정의한다? 준동형 사상 정제를 어떻게 정의한다? 파이에 Z10 곱하기 Z10입니다. Z3은 제너레이터 3, Z8은 제너레이터 8. 물론 제너레이터가 되진 않아요. 순항 8이 소수가 아니니까 Z3은 3을 제너레이터 보면 되니까 Z3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Z8이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트릭이 나머지들, 바로 동치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3에 의한 동치류. 그래서 Z3의 원소들 A라고 둘까요? 자, 그 다음 8에 의한 동치류. 그러면 3,8이 어떻게 되나요? 레인지에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레인지는 바로 뭐가 되겠다? Z3 곱하기 Z8. 8을 법으로 하는 거. 첫 번째. 이와 같은 동형사상들을 이와 같은 환준동형 사상을 가능하게 하는 레인지 S를 찾는데 동형이 아닌 것들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문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보였어요. 그럼 또 다른 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이 아이디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또 다른 거. 이미 익숙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니까 Z12로 가는 게 사라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그래서 위로의 함수라고 돼 있잖아요.
위로의 함수. 어떻게 버리면 돼요? 어떻게? Z10의 원소 A, Z12의 원소 B. 그러면 어떻게 한다? A와 B의 곱으로. 여기 어떻게 되게? 3을 곱으로. 그죠? 3을 곱으로. 그럼 Z12는 사라져 있잖아. 그럼 어차피 커넬에 포함이 되겠죠, 이게. 그럼 뭐하고 동형이 되겠나요, 이게? Z3. 레인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뭐로도 해도 돼요? A 곱하기 B를 8을 법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더하기 하면 되잖아요. A 더하기 B. 3을 제너레이터, 8을 제너레이터. 그럼 뭡니까? 11. 11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3,8, 3 더하기 8. 덧셈이든 항동은 0이 돼버리죠. 커넬의 원소가 됩니다. 더하기 했으니까 이제 뭐도 A 빼기 B. 그럼 뭐가 되나요? 법 5. 그러면은 Z 레인지가 될 수 있는 게 Z3 곱하기 Z8, Z3, Z8, Z11.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Z5. 하나, 둘, 셋, 넷, 5개나 주어집니다. 동형이 아닌 게. 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아이디얼에 대해서도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가능하다. 직관적으로는 명백하잖아요. 왜? 덧셈에 대한 강군이니까. 자, 그래서 먼저 3,8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아이디얼. 3은 Z10의 제너레이터, 8은 Z12의 부분한에 대한 제너레이터. 제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가장 작은 거 찾아야 되니까. 가장 작은 게 이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3,8을 커넬의 원소가 되게 하는 준동형 사상이 정의가 돼야지만 레인지를 찾을 수 있죠. 그 아이디어는 바로 동치류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이미 기출문제에서 이런 표현법들 많았었잖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확실한 공부법입니다. 명백히 3,8이 커넬의 원소가 되죠?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나머지로 보낸다. 도메인의 원소를 레인지의 나머지로 보내는 맵. 캐노니컬 맵. 이와 같은 맵을 캐노니컬 맵이라고 하더라. 캐노니컬. 표준적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도 유사하게 할 수 있죠. 3,8을 커넬의 원소가 되게 하는 거.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곱하더라. Z12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3의 배수만 되면은 커넬의 원소가 되니까 3,8은.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8의 배수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떠오르지 않나요? 나머지 이제 두 개가 더하고 빼기가 더했을 때 11을 법으로 했을 때 3,8 커넬의 원소잖아요. 자, 뺐을 때 3,8 커넬의 원소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인용한 단원에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인용한 단원에서는 환준동형 사상, 마치 정규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의 군준동형 사상, 같은 역할을 하더라. 동형 사상 정리. 커넬에 의한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같아지죠. 그래서 정규부분군이라는 개념, 아이디얼이라는 개념 조금 차이가 있죠. 정규부분군과 아이디얼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거. 그러면 정규부분군 아이디얼에 의해서 잉여루들의 집합. 그럼 이 잉여루들의 집합이 만들어지면 이 잉여루들의 집합은 잉여군, 군, 환이 되더라. 그럼 이 군, 환으로의 캐노니컬 맵을 이용해서 동형사상을 정의할 수 있더라. 동형사상 정의. 그래서 정규부분군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루들의 집합이 군, 환이 되는데 이러한 군을 잉여군, 잉여환이라고 하더라. 같이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면 명확해지시죠. 문제들 또한 유사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동형사상 정리. 엄밀하게 말하자면 first isomorphism theorem이죠. first란 말이 있기 때문에 second, third도 있겠죠. 근데 주로 다루는 거는 first isomorphism theorem. 그래서 제가 그냥 굳이 제일 동형사상 정리라고 하지 않고 동형사상 정리 혹은 동형사상 정리를 fundamental theorem of homomorphism, 준동형사상에 대한 기본 정리라고도 하죠. 지금까지 아이디얼, 잉여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극대 아이디얼, 소 아이디얼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